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조차 버거워진 지 벌써 2달째였고 밥을 차리는 일도 이제는 하루에 한 번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그 통증이 두려워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요양보호사 한 분 모셔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식들에게 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걸까? 아직 내 손으로 밥은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는데. 하지만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허리가 펴지지 않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소리만 들릴 뿐 그 안의 사람들은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 그 사람 앞에서 내 모든 생활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안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야기, 노인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통장을 빼돌렸다는 이야기까지.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혼자 참고 있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말했습니다. 엄마,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0만 원. 제 기초연금 전부를 쏟아붓고도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딸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매달 그 돈을 자식들이 낸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 정도 돈이면 안 돼. 내가 그냥 혼자 살게. 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해보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비용을 거의 안 내도 돼요. 저도 작년에 신청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한 달에 7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80만 원이 7만 원으로 줄어든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불안해했던 저는 지금 삶이 36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정숙 씨와 함께한 지 1년이 지났고 제 삶은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무릎이 아파 움직이기 힘든 날에도 정숙 씨가 제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함께 걸어줍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걱정 없이 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과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천천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는 실버 한 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득이 되는 지름길이란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그날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옆자리가 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릴 이유가 사라졌고 저녁에 불을 켜놓아야 할 이유도 흐릿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아파도 누군가 옆에서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줄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제 몫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주말에 한 번씩 들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은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참을 만했습니다. 남편 간병을 해야 했고 제 몸이 아픈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그 통증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일도 병원에 가는 일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집까지 걸어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렇다고 매번 택시를 부르기에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집안일이 하나둘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다음 날로 미뤄졌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는 아예 손을 놓게 되었고 먼지가 쌓여가는 집안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따라서 무너졌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이 집에 들렀을 때 집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안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요양보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물은 건 비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딸이 여러 곳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민간업체를 이용하면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와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너무 비싸. 딸이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벌어놓은 돈을 제 요양비로 쓰게 된다는 게 그것도 매달 80만 원씩이나 쓰게 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을 복지관 앞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보다 4살 많은 분이었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소개해줬습니다. 우리 집 요양보호사예요. 이분 덕분에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내세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만 원 정도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쓰거든요. 7만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알아본 곳은 80만 원이었는데 김 선생님은 7만 원만 낸다고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와서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비용을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후회했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딸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우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복지관에 가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이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무릎이 아프고 혼자 생활하기 힘든 정도면 4등급이나 5등급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으면 제가 급여라고 해서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나 그거 해볼래. 장기요양보험 신청. 딸도 놀라며 당장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무릎이 아프고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건네줬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방문조사 날짜를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었고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직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세요? 옷 입고 벗는 것은 괜찮으세요? 밥은 혼자 차려 드실 수 있으세요? 기억력은 어떠세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1시간 넘게 질문이 이어졌고 직원은 제 대답을 하나하나 노트북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신체 검사도 했습니다. 팔다리 힘을 확인하고 걸어보라고 했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도 시켜봤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제 무릎을 진찰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소견서를 작성해서 출력해줬습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은 2만 원이었고 그걸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등급 판정 결과가 나와요.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등급을 받더라도 너무 낮은 등급이 나오면 어떡하나. 김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등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있긴 있어요. 아직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등급 외 판정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민자 씨는 충분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 달 후 우편으로 등급 판정 결과가 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장기요양 인정서가 들어 있었고 4등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67만 원. 그 금액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니 제가 내야 할 돈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80만 원이 1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본인 부담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관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본인 부담금이 더 낮아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6%만 부담하시면 돼요. 어르신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딸에게 부탁해서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15% 본인 부담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제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으니 제가 요양기관에 연락해서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면 된다고 공단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요양기관은 지역마다 많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집 근처에 있는 기관 몇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관마다 서비스질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큰 프랜차이즈 제가 요양기관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고 집으로 방문 상담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기관 담당자가 왔고 계약서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4등급이시면 일주일에 9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주 3회 한 번에 3시간씩 오거나 주 2회 한 번에 4시간 정도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주 3회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비급여 항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장복이나 은행 업무 같은 건 급여 항목이 아니라서 따로 비용을 내셔야 해요.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며 왜 또 추가 비용이 있는 건지. 담당자는 그건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집에 온 날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고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는 동안 저는 방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지만 제게 말은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청소대행 업체 직원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일만 처리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올게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은 깨끗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되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단순히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제 상태를 살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양보호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시간씩만 와서 청소하고 가는 사람, 그게 제가 기대했던 요양보호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똑같았고 3번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을 봐야 한다고 하자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장보기는 비급여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을 따로 잡으셔야 하고 그러면 비용이 추가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보기도 안 된다고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도대체 뭘 해주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장보기는 왜 안 되나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일만 급여 항목이에요. 장보기, 은행 업무, 관공서 방문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제도가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보호사가 저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거리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 기관과의 계약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곳은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 요양기관이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가 추천해줬고 규모는 작지만 서비스가 좋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제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집안일도 꼼꼼히 해줬고 제 말에도 귀 기울여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일을 빨리 끝내려고 했고 남은 시간 동안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눈은 여전히 화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힘을 잃어서 중심을 잃었고 간신히 벽을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하고 소리를 냈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는 좋지만 문제는 요양보호사를 어디서 구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줘도 요양보호사가 성의 없이 일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관에 전화해서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알겠다고 했지만 사람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로 온 요양보호사는 더 심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연락도 없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관에 항의하면 담당자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받았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쓸모가 없어. 사람이 문제야. 딸도 답답해하며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큰 기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작은 기관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도 급여가 낮다 보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한 분 한 분에게 제대로 시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 번의 실패 끝에 저는 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민간업체를 통해 비용을 더 내고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한 달에 80만 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혼자 지내기 시작했고 무릎은 더 아파졌고 집안일은 더 밀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낸 어느 날 김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잘 쓰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김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자 씨, 그건 기관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 기관 한번 알아보세요. 협동조합이라고 좀 다르거든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알려준 곳은 요양보호사 협동조합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일반 재가 요양기관처럼 중간에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어르신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장기요양보험을 쓸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4등급 인정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협동조합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딸이 대신 전화해서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협동조합 담당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집에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5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거실로 안내했을 때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담당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서로를 믿고 함께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모임이에요.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급여를 사용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등급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4등급은 한 달에 약 67만 원 정도 한도가 있으시고 어르신은 그중 15%만 부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9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주 3회로 나눠서 한 번에 3시간씩 오거나 주 2회로 한 번에 4시간 정도로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들었던 설명이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어르신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듣고 그에 맞춰서 도와드려요. 물론 급여 항목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장보기는 비급여지만 함께 산책 나가는 길에 장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전 기관들은 급여와 비급여를 칼같이 구분하며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동조합은 달랐습니다. 제도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움직이려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담당자가 옆에 앉아있던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정숙 씨예요. 저희 조합에서 가장 경력이 많으신 분 중 한 분이고 어르신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많이 돌봐드렸어요. 장기요양보험으로 일하신 경력도 10년 넘으셨어요. 정숙 씨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제가 어르신과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의 4등급 한도 내에서 주 3회 방문으로 계약하시면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한 분과 오래 함께하는 걸 권장해요. 서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비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15%,
한 달에 10만 원. 하지만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주일 정도 시범 기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정숙 씨와 지내보시고 괜찮으시면 계속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꾸시면 돼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니까 비용은 똑같이 적용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가 처음 온 날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정숙 씨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설거지 좀 부탁할게요. 요즘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정숙 씨는 알겠다며 부엌으로 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설거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 그릇 어디에 넣어드릴까요? 컵은 여기 놔둬도 될까요? 혹시 냉장고 정리도 좀 해드릴까요? 단순히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이전 요양보호사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정숙 씨는 모든 것을 제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 집의 주인이 저라는 걸 잊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요. 설거지를 마친 후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도 건너뛰었고 점심도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재료가 좀 있네요. 제가 간단하게 국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식사 준비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니까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숙 씨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밥을 안 드시면 몸이 더 힘들어지세요. 제가 빨리 끓여드릴게요. 정숙 씨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누군가 밥을 해줬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그런 냄새를 거의 맡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제가 옆에서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요양보호사들은 제가 먹는 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정숙 씨가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어르신,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산책 나가 보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저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지만 정숙 씨는 천천히 걸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팔 잡아드릴게요. 산책도 신체활동 지원에 포함되니까 문제 없어요. 결국 설득당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숙 씨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햇볕을 쬐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였다는 것을. 문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기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르신을 돌보려는 기관을 만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와 이 협동조합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제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오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기다려졌고
오지 않는 날에도 다음에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매주 3번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1시까지 함께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정숙 씨는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 옆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주고 함께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비용은 처음 담당자가 말한 대로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었고 그게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비용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낼 수 있어. 딸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국가 지원 받으니까 훨씬 나으시죠? 정숙 씨가 오는 날이면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었습니다. 머리도 빗었고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보러 온다는 사실이 제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문을 두드리면 저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마다 정숙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느 날 제가 무릎이 유난히 아프다고 하자 정숙 씨가 온찜질을 해주겠다며 수건을 데웠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주물러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많이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 씨는 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무릎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에 이런 것도 포함돼요. 제가 오는 날에는 제가 해드릴게요. 정숙 씨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정숙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에 올 때 재료를 사와서 끓여줬습니다. 어르신, 이 된장은 제가 아는 시장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하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외출 동행도 급여 항목이거든요. 정숙 씨와 함께 은행에 갔고 업무를 마친 후 근처 마트에서 장도 봤습니다. 어르신, 장보기는 사실 비급여인데 이렇게 외출하는 김에 하면 괜찮아요. 정숙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혼자 장을 볼 때는 몰랐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지내면서 제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전보다는 덜했습니다. 정숙 씨가 꾸준히 스트레칭을 시켜줬고 함께 산책을 다니면서 근력도 조금씩 붙었습니다. 체중도 늘었습니다. 정숙 씨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니 자연스럽게 밥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딸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에는 너무 창백하셔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 보여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숙 씨가 일주일에 3번, 총 9시간 동안 와서 저를 돌봐주는데 그 모든 게 10만 원이라니. 민간 업체를 이용했다면 80만 원을 내야 했을 텐데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나머지 90% 가까이를 지원해 준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열린대요.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설득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그냥 구경만 해보세요. 재미없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동행 서비스로 처리하면 돼요. 결국 설득당해 복지관에 갔고 그날이 제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숙 씨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한 어르신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숙 씨가 동행했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은 조금씩 넓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전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제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제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으로 정숙 씨라는 든든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를 통해 저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돌보는 어르신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고 정숙 씨가 일주일에 4번씩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3등급이라 저보다 한도가 높아서 더 많은 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본인 부담금으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내시는데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라 원래는 무료인데 약간의 추가 서비스를 받으셔서 그 정도 낸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국가 지원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요. 하지만 자녀들이 설득했고 결국 신청해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를 만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셨습니다. 2등급은 한도가 더 높아서 거의 매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기초생활수급자라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먹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치매가 있어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웠지만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성공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도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고 처음에는 협동조합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요양보호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도와드리려 해도 거절했고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2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고
다시 혼자 지내다가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정숙 씨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줬고 그 덕분에 조금씩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80만 원이 부담되어 요양보호사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저는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제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급만 받으면 비용 부담 없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어서 상태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은 가장 중증으로 거의 누워서 지내는 분들이고 한 달 한도가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등급은 150만 원 정도, 3등급은 130만 원 정도, 4등급은 67만 원 정도, 5등급은 52만 원 정도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초기 분들을 위한 등급으로 한 달에 18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6%만 부담하면 되고 일반 가구는 15% 또는 9%를 부담합니다. 저는 일반 가구라 15%를 내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라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차상위계층이었다면 6%만 내면 되니까 한 달에 4만 원 정도만 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재가급여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목욕, 배설, 식사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산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낮 동안 복지관 같은 곳에서 보호받기, 단기 보호 짧은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받기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나 2등급처럼 상태가 심하면 시설급여를 받아서 요양원에 입소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도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정숙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국가 지원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평생 세금을 내면서 만든 제도예요. 당당하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요양보호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을 꼭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복지관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조사를 나오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에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등급을 받으면 비용 부담 없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한 달에 80만 원이 넘지만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더 적게 내거나 아예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가요양기관을 잘 선택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어도
어떤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큰 프랜차이즈 기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요양보호사들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바쁩니다. 가능하면 협동조합이나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기관을 알아보세요. 요양보호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어르신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기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관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셋째, 마음을 여세요. 요양보호사를 받아들인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혼자서 버티다가 쓰러지는 것보다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우리가 평생 세금을 내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저는 장기요양보험과 정숙 씨를 만난 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건강도 나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이 모든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나머지 60만 원 가까이를 지원해 준 덕분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힘들게 지내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보세요.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았다면 좋은 재가요양기관을 찾아보세요. 협동조합이나 복지관을 통해 알아보면 저처럼 좋은 요양보호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는 실버 한 줄이었습니다.